바로 바이더딥입니다. 언제 사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향후 2, 3년 뒤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사셔도 무방하다. 2, 3년 뒤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바이더딥입니다. 사실 요즘에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또 중국의 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언제 사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 2, 3년 뒤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은 산업 규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가가 정책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런 다음에 넥스트 단계는 기업들의 이익이 사실상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이런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상해나 심천 A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지금도 계속 전망치가 우상향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MSCI 차이나라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수의 12개월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서 기존에 창출했었던 어떤 이익들이 현재는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횡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기에는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아직 규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보는 부분은 이 빅테크 기업, 특히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해외 상장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의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이슈 관련돼서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VI라는 이 가상변 이익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 만약 중국 정부가 이런 방식의 상장을 중지를 시키게 되면 기존에 미국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저희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 발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도 지금이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규제가 남아있어서 좀 더 투자를 한다고 이런 많이 하락한 주식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었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과거에도 중국은 이런 산업 규제 리스크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주모테 13년, 14년 반부패를 했었던 상황 케이스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 사례, 2018년 게임 산업 규제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귀주모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3년부터 반부패를 시작을 했고요. 주가가 한 15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위에 이익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거의 정체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부패를 하면서 이 중국의 어떤 산업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었기 때문이었고요.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15년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21년 지금까지 최근엔 좀 빠졌지만 2,000 위안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때 400위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센트 사례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년 3월에 게임업 규제가 되면서 텐센트도 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는 이익이 정체가 되고요. 주가도 뭐 등락은 했지만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횡보 국면이었습니다. 다만 19년 한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이익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가도 지금 그때 당시에 2배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례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그 경험을 보게 되면 산업 규제 때문에 당연히 기업한테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경영진들은 이러한 산업의 변화, 경영 환경의 변화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구조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과를 발휘를 해서 이익의 상승이 되고 주가도 여전히 다시 대장주의 역할로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의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따라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즉 2, 3년 뒤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을 사는 거는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업들이 빠지긴 했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좀 밸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텐센트라거나 항서제약이라거나 이리유업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이미 상당히 너무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줍줍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